다음은 판구조론이 정립되기까지 제시되었던 이론을 기역, 니은, 디귿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보니까 대륙이동설, 해양제 확장설, 멘틀, 대류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세 가지 중 가장 먼저 나온 거는 바로 베게너가 주장한 대륙이동설입니다. 베게너가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대륙이 이동하는 그 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론은 묻히게 되고요. 멘틀 대류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베게너가 말하지 못한 그 원동력이 멘틀 대류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멘틀 대류가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하지 못해서 이 이론 또한 묻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음양측신법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음파의 속도와 해저로 쏘았을 때 왕복하는 시간만 안다면은 해저의 수심을 알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해구, 그 다음에 해령, 그 다음에 열곡 등 다양한 해저 지형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통해 해령으로부터 무언가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 해구에서 소멸한다는 바로 해저 확장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멘틀 대류설과 이제 해양제 확장설이 나오면서 대륙이 이동한다라는 게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하나로 합치게 되죠. 바로 판구조론으로 합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멘틀 대류설과 판구조론 사이에 우리 변환단층이 등장한 사건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튼간 이 순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봐주셔야 되고요. 옳은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이 제시된 순서는 기역, 디귿, 니은이다 맞고요. 기역에서는 여러 대륙에 남아있는 과거의 빙하 흔적들이 증거로 제시되었다 맞습니다. 이거 말고도 화석 분포의 연속성, 지질구조의 연속성, 해안선의 일치 등 다양한 증거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해령 양쪽의 고지자기 분포가 대칭을 이루는 것은 니은의 증거이다. 이것도 맞는 보기입니다. 따라서 답은 기역과 니은, 디귿이다. 그림은 대서양의 해저면에서 판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P1에서 P6 구간을, 표는 각 지점의 연직 방향에 있는 해수면상에서 음파를 발사하여 해저면에 반사되어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보니까 대서양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대서양 중앙해령이겠구나 라고 의심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겠죠. 이것을 가지고 한번 우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니까 각 지점으로부터 해저면에 음파를 쏴서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음양측신법과 관련된 문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2분의 1 곱하기 음파의 속도 그리고 거기에 왕복 시간을 곱해주면은 해저까지의 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파의 속도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수 취급을 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왕복 시간이 길수록 수심이 깊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표를 보니까 P1에서 P4까지 뭔가 음파의 왕복 속도가 줄어들고 있고요. P4를 기준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P4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수심이 얕아졌다가 다시 깊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P4라는 지점이 해령과 열곡이 존재하는 발산형 경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느낌 가지고 보기 한번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심은 P6이 P4보다 크다. P4보다 P6에서의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우리 수심이 더 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P3에서 P5 구간에는 발산형 경계가 있다. 지금 P4 지점을 기준으로 발산형 경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맞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지각의 나이는 P4가 P2보다 많다. 해령을 기준으로 멀어질수록 우리 해양지각의 나이가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P4가 P2보다 나이가 적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답은 기역과 니은이다. 다음은 음양측심 자료를 이용하여 해저 지형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 과정이다. 표는 A와 B 해역에서 직선 구간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음양측심을 한 자료이다. A와 B 해역에는 각각 해령과 해구 중 하나가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해역에서 탐사 지점에 대한 음파의 왕복 시간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A 해역부터 어떻게 된 상황인지 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A1에서 A4로 갈수록 음파의 왕복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A5, A6가 되니까 점점 시간이 늘어나고 있죠. 우리가 음양측심법 공식을 생각해보면은 2분의 1 곱하기 음파의 속도 그 다음에 왕복 시간을 곱해주면은 수심, 이게 바로 음양측심법이었습니다. 보니까 A1에서 A4로 갈수록 왕복 시간이 줄어드니까 수심이 얕아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A4부터 다시 수심이 깊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A4를 기준으로 수심이 깊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여기가 해령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해역을 보니까
B1에서 B2 왕복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B3에서 다시 줄어들다가 B6까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B1에서 B2까지 급격하게 수심이 증가하다가 B3부터는 다시 이렇게 수심이 얕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구간은 우리가 해구라고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문제에서 해령과 해구 중 하나라고 했으니까요. 더 정확한 거는 B2에서의 지금 음파의 왕복 시간이 9.4입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음파의 속도 1500 곱하기 9.4를 해주시면은 7050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6000m 이상을 해구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7000을 넘었으니까 확실하게 해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A 해역에는 수렴형 경계가 존재한다. 틀렸죠. 해령이 존재하니까 발산형 경계다. 그 다음에 B역에서는 수심이 7000m보다 깊은 지점이 존재한다. 맞죠? 바로 B2 지점입니다. 그 다음에 판의 경계에서 해양지각의 평균 연령은 A 해역이 B 해역보다 많다. A 같은 경우는 해령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해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양지각의 나이,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졌죠. 해령에서는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젊고요. 해령으로부터 확장돼서 온 것들이 소멸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A 해역이 B 해역보다 평균 연령은 적다. 따라서 답은 니은입니다.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과 관련된 문제 풀어보았고요. 궁금한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